안녕. 좋아, 반갑다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그래서 오늘 한번 선생님이랑 진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중국의 진나라야. 그래서 교과서는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 펴주면 되겠다. 좋아, 출발해보자.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볼게. 선생님이랑 같이 세계 4대 문명 공부했던 거 기억날 거야. 세계 4대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과 각각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중국 문명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았다. 중국의 역사를 간단하게 나타내자면 위와 같았어. 순서대로 너희들 한번 이 순서 정도는 중학교 때 세계사를 한번 공부했으니까 기억해보는 것, 암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자, 시작해보자. 하, 상, 주,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 진, 한, 위진, 남북조 시대, 수, 당, 5대 10국 시대, 그리고 송, 원, 명, 청, 이런 순서가 중국의 역사가 되겠다. 마치 우리나라가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르듯이 중국은 이런 순서로 된다는 거를 너희들이 지금 중국사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담아 놓는다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되겠지. 좋아. 우리는 상나라 하면 너희들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한자의 기원이었던 재정일치를 보여주었던 갑골 문자를 기억할 수 있을 거고,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이 가운데 있고 여러 곳의 제후를 분봉하는 봉건제 우리가 공부를 했을 거야. 그리고 주나라 이후에 춘추 전국 시대에는 우리가 이 사진, 이 그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소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에 공부를 했었다. 지난 시간에는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어.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원래 하나였던 주나라가 여러 개의 나라로 갈라진 거야. 이제 주나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각각 지방에 있던 제후들이 뭐야, 왕 별거 아니네? 이제 내가 왕할 거야. 이제 내가 짱이야. 이러면서 각각의 힘을 들고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약육 강식의 시대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였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각각의 나라가 서로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부국강병, 강하게 만드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한 사회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생겨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백가라고 불렀지. 그래서 제자백가,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크게 우리는 4개를 공부해 보았는데, 한번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유가였어. 공자나 맹자가 있고 인과 예, 그리고 뭐 충, 효, 우리가 요즘 유교라고 말하는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유가였어. 그리고 도가, 도가에는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자, 인위적인 뭐 도덕, 뭐 법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구속할 뿐이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만 사람이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사회의 발전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도가 사람들이었어. 자, 세 번째는 법가였고, 한비자라는 사람이 유명했는데 이름에서도 우리가 법가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력한 법률을 중요시했어. 강력한 법률을 바탕으로 사회가 맞아 떨어져 가고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법관은 원했었던 거지. 마지막으로 묵자가 있었던 묵가는 바로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를 강조했지. 묵가의 입장에서는 충성이나 효도 같은 거는 차별적인 사랑이었어. 왜 우리 임금님만 사랑해야 돼? 왜 우리 부모한테만 잘해야 돼? 우리 부모한테만 잘하고 우리 부모를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거면은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거는 좋지 않아. 이렇게 해서는 사회의 평화를 이룰 수 없어. 우리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돼. 그리고 법가, 너희들처럼 법률을 엄격하게 하고 그러면은 막 전쟁 많이 하잖아. 그런 걸로 어떻게 평화를 갖고 올 수 있겠니?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평화, 다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묵가였다. 좋아. 이렇게 우리는 4개를 중심으로 제자백가를 다 공부를 해보았었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춘추전국시대 바로 뒤에 오는 시대다. 바로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진나라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이 그림은 진나라,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진시황의 그림이다. 자, 한번 시작해보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나라는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바로 진나라였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함으로써 중국은 다시 하나로 묶이게 되었고, 그래서 진나라의 이름이 지금의 차이나의 원류가 된 거야. 그럼 도대체 이렇게 서쪽 귀퉁이에 중국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중국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서쪽 귀퉁 구석탱이에 있던 진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중국을 통일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봐야 돼. 그거는 진나라가 채택했던 제자 백가의 사상 중에 하나에 있다. 진나라는 과연 유가, 그리고 도가, 그리고 법가, 그리고 묵가 이런 여러 개의 사상 중에 어떤 제자 백가를 선택했길래 진나라가 힘을 키워서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정답을 말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 정답은 바로 법가였어. 진나라는 강력한 법률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시키고 강한 군대를 양성해서 춘추 전국시대 나머지 6나라를 정복하고 중국을 통일한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의 왕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왕의 칭호를 황제로 바꾼 거야. 원래 주나라 당시에 중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 중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 왕이었잖아, 그지? 그런데 춘추 전국 시대로 오면서 왕의 권위가 낮아지기 시작했어. 주변에 있던 제후들이 너도 나도 왕을 칭하면서 왕의 권위가 낮아졌던 거지. 근데 그러한 춘추 전국 시대를 다시 통일했던 진나라가 다시 최고 지도자의 그런 타이틀로 왕을 사용한다? 그거는 조금 격이 낮아 보였던 거야. 그래서 진시황은 직접 신하들이랑 회의를 해서 자기의 칭호를 황제로 결정한다. 왕보다 훨씬 위에 있는 개념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시황은 자기 스스로를 시황제라고 불렀어. 시황제는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 시자야. 그러니까 최초의 황제라 이 뜻이야. 진시황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이제 중국을 다 통일했으니까 이 중국은 진나라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자기의 제국은 자기 시황제부터 시작해서 아들인 2세 황제, 그 아들인 3세 황제, 그리고 4세 황제 이렇게 쭉쭉 1, 2, 3, 4 순서대로 쭉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최초의 황제인 시황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시황을 보통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줄여서 보통 진시황이라고 부르는 거지. 물론 진시황의 그런 생각 2세, 3세, 4세 쭉쭉쭉쭉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이루어지지 못했어. 왜냐하면 진나라가 겨우 진시황 다음 아들인 2세 황제 때 멸망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여러 황제들이 있잖아. 그 황제를 3세 황제, 4세 황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각각 나라마다 다른 황제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만약에 진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쭉 이어졌으면 여러분들이 중국사, 세계사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다.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자신의 칭호를 황제라고 바꾸었던 진시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했지. 북베트남 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쳐들어가서 베트남 북쪽을, 그리고 북쪽으로 쳐들어가서는 위에 있던 유목민족인 흉노를 공격했었다. 그런 식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거야. 춘추 전국 시대 영토에 비해서 남북으로 좀 더 영토가 확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너희들이 중국의 역사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중국의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돼.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중국 대륙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쪽 중국 안쪽은 이제 중국 원래 살고 있는 중국 민족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북쪽에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중국 민족들은 보통 농사를 지었어. 근데 농사를 짓지 않는 이제 유목을 하는 뭐 양, 말 이런 사람들을 키우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유목민족들의 영역이 중국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유목민족은 농경민족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그런 식량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해보렴 얘들아. 가만히 한 자리에서 농사를 짓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말이랑 양 같은 애들 데리고 막 돌아다니는 게 쉬울까? 그렇겠지. 그러다 보니까 북방 유목민족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쪽으로 침범하려고 해.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몽골 이런 민족들 있지? 그런 민족들이 전부 다 북방 유목민족에 해당된다. 주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흉노족도 그랬던 거지.
그래서 중국의 역사는 중국 민족과 북방 유목민족 간의 대결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 마찬가지로 진나라 때도 이렇게 북방 유목민족과의 대립, 전쟁, 그런 전투, 결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진나라의 진시황은 북방 유목민족들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어. 만리. 얘들아, 너희들 만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 만리는 한국식 리 계산으로 하면 한 4,000km, 그리고 중국식으로 계산하면 뭐 한 5,000에서 6,000km 정도인데, 그럼 중국의 만리장성은 진짜 만리일까? 1번, 딱 만리다. 아니다. 2번, 만리는 뻥이다. 만리보다 조금 짧다. 3번, 아니다. 만리보다 너무 길다. 근데 그냥 큰 숫자가 만이라서 만이라고 한 거다. 몇 번일까, 얘들아? 뭐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정답은 3번이야. 실제로 만리장성은 6,000km가 훌쩍 넘는다고 해. 대단하지 않니? 선생님은 당연히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래도 이거 약간 좀 과장이 섞여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길이가 만리장성은 만리가 넘는다고 해. 대단하지? 굉장히 멋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세계유산에 등재된 그런 문화유산 중에 하나야. 그런데 너희들 진시황이 딱 이 뚝딱 하고 만리장성을 한 번에 다 만든 건 아니야. 진시황이 만리장성 완전 다 만든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다른 나라 혹은 북방 유목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의 국경에다가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그걸 이제 보충하는 형식으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모든 지역에 이렇게 다 돌로 반듯하고 멋있게 지은 건 아니고 뭐 산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흙을 활용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성을 쌓았다고 해.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이지. 2200년 전에 진나라 진시황이 만들었던 만리장성은 지금의 만리장성이랑은 모습이 조금 달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만리장성, 여러분들이 중국 북경 이런 데 여행 가가지고 보게 되는 만리장성은 명나라 시기에, 우리가 훨씬 뒤에 배울 거야. 명나라 시기에 완성되는 만리장성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의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두면 좋겠지. 너희들 아마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좀 전 세계적인 상황이 안정되면 분명히 부모님이랑 같이 중국 여행에 갈 기회가 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중국 여행에 가면 보통 베이징 가게 되면 만리장성을 방문할 텐데 거기서 이제 막 가이드가 얘기를 하겠지. 뭐 이 만리장성은 뭐 진나라 때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속으로 딱 생각하면 돼. 이거 진나라 때 거 아닌데 이거 명나라 때 만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재밌겠지. 그러면은 좋아. 중국을 재통일했던 진시황의 고민거리는 이거였어. 바로 내가 중국을 다시 재통일했는데 이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거를 진시황을 고민을 했어.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까를 고민했던 왕은 또 있었지, 옛날에. 바로 주나라의 왕이었지. 주나라의 왕이 상나라보다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고민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봉건제였어. 가운데에 왕이 다스리는 땅이 있고 주변에 있는 땅은 왕의 혈연에 있는 제후들한테 나눠주고 그 제후가 각 동네에서 독립적으로 거기를 다스리는 방식이 바로 봉건제였지. 그런데 봉건제의 문제점이 뭐였니, 얘들아? 처음에는 왕이랑 제후의 사이가 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후랑 왕의 혈연 관계가 옅어지면서 그리고 또 제후들이 각 동네에서는 독립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왕을 위협할 정도의 권력까지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였지.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 입장에서는 주나라의 봉건제를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었어. 주나라의 봉건제 했다가 기껏 힘들게 통일했는데 막 또 제후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황제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진시황이 생각해냈던 방법은 바로 군연제라고 하는 방법이다. 먼저 진시황은 자신의 나라 전체를 크게 군과 현으로 나누었어. 요새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도가 있고 그 아래 시가 있잖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이 군과 현에는 누구를 파견했냐? 제후가 아니라 관리를 파견했어. 그럼 관리랑 제후랑 차이점이 뭐냐? 제후는 자기네 동네, 자기 영토, 자기가 왕한테 받은 영토 안에서는 마치 내가 작은 왕처럼 행동할 수 있어. 그 안에서는 내 맘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군연제에서 파견된, 지방에 파견된 관리는 제후랑 달랐어. 왜냐하면 이들은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일꾼이야. 말하자면 공무원이야.
왕이랑 공무원은 다르잖아, 얘들아, 그지? 그래서 진나라는 이렇게 군현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해서 봉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자신들의 영토를 다스리려고 했어. 군현제를 통해서 우리는 전국의 최고 통치자, 즉 황제의 권력이 속속들이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 군현제를 통해서 체제를 안정시켰던 진시황은 이제 중국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통일 정책을 펼친다.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해 봐야 돼. 먼저 각각 나라, 춘추전국 시대 나라들별로 달았던 화폐를 통일했어. 생각해 봐야 돼. 돈이 다 다르면 얼마나 불편하겠니? 너희들이 편의점에 갔어.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뭐 1,000원짜리를 내고 뭐 물건을 요즘 1,000원짜리가 없나? 뭐 5,000원짜리를 내고 물건을 샀는데 뭐 거스름돈을 막 달러로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달러 뭐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달러를 들고서 이제 어디 갔어. 그래서 딴 데 가서 뭐 밥 먹는 데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뭐 너희들이 뭐 좋을까? 떡볶이 먹으러 갔어. 떡볶이 갔더니 분식집 아줌마가 우리는 달러 안 받아요. 우리는 뭐 유로화로 주세요. 뭐 이러는 거야. 얼마나 불편하겠니, 얘들아, 그지? 돈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을 했던 거야. 그게 바로 진정한 화폐 통일이었고, 두 번째, 도량형을 통일한다.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를 얘기해. 뭐 미터, 센티미터, 뭐 리터, 그다음에 무게, 뭐 킬로그램 이런 거 있지. 너희 도량형이 통일이 안 되면은 굉장히 불편해. 예를 들어서 뭐 신발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 옷 좋아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해외에서 막 직구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신발 같은 거 보면은 너희들 신발 사이즈가 보통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한 260에서 뭐 280 사이일 거야. 중학생 정도면은.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신발에 보면은 280 이렇게 안 써 있어. 막 7, 8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인터넷으로 보면 내 발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잖아, 그지? 이게 바로 국가별로 도량형이 다르면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야. 선생님은 농구를 되게 좋아해, 얘들아. 농구를 되게 좋아해서 미국 농구인 NBA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해설할 때 선수들 프로필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선수들 프로필에 보면 선수 키가 7, 뭐 6.5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왜냐면 미국은 우리랑 다르게 미터가 아니라 피트라는 단위를 쓰는데 그래서 7 이렇게 써 있으면 한국은 210cm인 거야. 한국으로 치면은 6이라고 돼 있으면 180cm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머릿속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 막 농구를 막 재밌게 보고 있는데 뭐 키가 몇이라면 막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있으면 그 막 재밌는 장면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도량형이 통일이 안 돼 있으면 삶을 사는데 굉장히 불편해. 그런데 이런 도량형을 누가 통일했다? 진시황이 통일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도 통일했어. 각 나라별로 문자가 달랐어. 문자가 다르면 얼마나 불편하겠니, 얘들아. 너희들 같은 반 친구들이랑 뭐 패매하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 하거나 뭐 DM 보내거나 이럴 때 문자가 달라. 막 어떤 애는 막 영어로 보내고 어떤 애는 일본어로 보내고 막 어떤 애는 뭐 베트남어로 보낸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막 보면은 친구들끼리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지. 그러니까 문자를 통일했던 거야. 화폐, 도량형, 문자까지 통일했으면 진시황은 더 큰 통일을 원했어. 어떤 통일까지 원했냐면 사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까지 통일하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진나라는 법가 사상을 채택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진나라는 법가 사상을 제외한 다른 사상들을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했어.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분서갱유야. 사상 통일을 위해서 법가 사상을 제외한 사상들을 탄압했는데 가장 강하게 탄압했던 것이 바로 유가였어. 유가에는 막 효, 그다음에 뭐 어짐. 지금 진나라 보면은 법률이 굉장히 강력한데 막 어짐 이런 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어질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유가를 탄압했던 거지. 분서갱유는 무슨 뜻이냐면 불태우는 거야. 책을 불태우는 거야. 그리고 묻는 거야. 뭘 묻냐? 유학자. 유가의 그런 사상가들을 땅에 묻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명령을 하고 있고 관리가 책들을 다 불태우고 있지. 그리고 유학자들을 막 구덩이에 왁 이러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을 때는 왁 보이니?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파묻고 있는 분서갱유. 이게 바로 사상 통일이다. 그렇담 이렇게 뭐 문자, 화폐, 도량형, 사상까지 통일했던 진시황의 진나라는 과연 안 망하고 쭉 갔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겠지. 얘들아, 영원한 제국은 없단다. 모든 나라들, 모든 국가는 건국이 되면 전성기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법칙이 있어. 그래서 진나라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굉장히 멸망이 빨리 찾아와.
결론부터 이 얘기하자면 진시황이 통일을 한 지 겨우 15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진나라가 왜 그렇게 빨리 멸망했는가를 알아봐야 돼. 바로 진나라는 무리한 토목공사를 했어. 만리장성 얼마나 만드는데 힘들겠니, 그지? 그리고 아방궁은 진시황의 그런 궁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남아있진 않는다. 그래서 아방궁 이런 것들을 건설하고, 그리고 진시황릉, 진시황의 무덤을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그런 국력을 소진을 했어. 이게 바로 진시황의 능이다, 얘들아. 뭐 되게 조그맣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덤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산이 무덤이다, 얘들아. 이 뒤에 있는 산이 무덤이야, 진시황.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진시황릉 보면 이것도 능이 아니야, 얘들아. 진시황릉 앞에 있는 병마용이라고 하는 진시황릉을 지키고 있는 이런 흙으로 만든 모형 군인들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나라 다음이 한나라인데, 한나라 당시 역사책인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 진시황릉을 만들 때 총 70만 명이 동원되었다. 얼마나 많이, 얘들아. 70만 명이 동원되었고, 진시황릉 안에다가는 막 수은을 이용해서 막 강 모양이랑 막 땅 모양을 만들어서 마치 중국 대륙을 그 무덤 안에다가 그대로 재현을 해 놓았고,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진시황의 뭐 후궁, 그다음에 그 진시황릉을 만들었던 기술자, 그리고 일을 했던 노예, 이런 사람들을 다 안에 이렇게 같이 묻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입구를 뭐 막고, 그래서 뭐 그 안에 사람들이 죽고 뭐 그런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로 화살 쏘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기계로 철통 보안을 만들어놨다. 뭐 이런 기록까지 있어. 그리고 그 밖에는 이렇게 병마용이라고 하는 군인들을 같이 묻어가지고 진시황을 지킬 수 있게 했던 거지. 이 병마용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사이즈가 엄청 커. 한 개가 180에서 한 190cm 정도 되는데 당시 중국인들의 키가 150에서 160cm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크게 만든 거지. 이런 것들이 진짜 수천 개가 있어. 아직 다 발굴을 하지도 못했어, 얘들아. 병마용도 이 정도 발굴했지만 진시황릉은 아직 파보지도 않았어. 이미 여기 주변에서 발굴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파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진시황릉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가 소모된 그런 국책 사업이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에 힘들었을 거야. 뭐 틈만 나면은 막 공사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겠니? 옛날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지? 공사하느라 불려가면 농사를 못 짓잖아. 그리고 그냥 이런 토목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뭐 양보해 줄 수 있어. 뭐 토목공사 해도 그래도 뭐 농사 안 지을 때 불러가지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었겠지만 진나라는 그렇지 않았어. 왜냐하면 진나라는 강력한 법과 정책을 통해서 백성들을 탄압했거든. 여기 진승이랑 오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들은 농민인데 이들도 그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랑 같이 토목공사를 하려고 징발졌어.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온 거야, 편지가. 몇 월 며칠 어디까지 와가지고 공사에 참여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농민들이랑 같이 진승이랑 오광이 진짜 개 힘드네, 언제 이거 가지, 이러면서 막 갔어. 근데 가고 있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야. 요즘에야 비 내리면 어떠니, 얘들아? 뭐 비 내려도 차 타고 가면은 괜찮잖아, 그지? 근데 옛날에는 막 비가 내려서 강이 불어나고 이러면은 뭐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늦어진 거야. 그래서 막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제 시간, 나라에서 정해준 시간까지 그 집합 장소에 못 가게 생긴 거야. 그런데 요즘 같으면 생각해봐야 돼. 합리적인 나라였으면 제가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늦었습니다, 열심히 왔지만, 그렇게 하면은 뭐 늦은 기간만큼 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그 뒤에 뭐 더 일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겠지. 하지만 진나라는 엄격한 법과를 적용했기 때문에 늦으면 이유 불문하고 사형이야. 그럼 진승이랑 오광이랑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가도 죽잖아, 그치? 늦었으니까. 그러면은 가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이 썩어 빠진 나라를 좀 뒤엎어보자, 반란 한번 일으켜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바로 진승이랑 오광이 중심이 되어서 농민들을 이끌고 바로 반란을 일으키니 그것이 바로 진나라의 진승 오광의 난이다. 특히 진승 같은 경우에는 이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왕후장상의 시가 어찌 따로 있겠냐. 그러니까 왕, 제후, 장군, 재상 이런 게 되는 게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겠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원한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나도 한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쳤는데, 동양에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되지. 나중에 너희들이 배우겠지만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만적이라고 하는 노비도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역사 1시간에 배울 건데, 그때 만적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 무튼 그래서
진승 오광의 난을 시작으로 진나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진나라는 결국에 중국을 통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한다. 무리한 토목공사와 가혹한 법가사상 때문이었어. 우리가 진나라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먼저 진나라는 무슨 사상으로 통치를 했지? 법가사상. 법가상이라고 되어 있네. 너희들 써줘. 법가사상으로 통치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나라를 차례차례 정복을 했고 중국의 황제 지배 체제를 하기 위해서 왕을 황제로 바꾸고 자신을 진시황이라고 칭했지. 시황제. 그 다음에 중앙집권 정책으로 주나라에서 봉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군현제, 그래서 제후가 아니라 관리를 파견해서 황제의 지배체제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군현제였어. 그리고 법가사상을 중심으로 통일을 했고 자신의 사상이랑 다른 특히 육아를 엄청나게 억압을 했지. 그것이 바로 분서갱유였다. 그래서 분서갱유를 통해서 유학자들을 억압을 하고 영토를 확장했었지? 그래서 흉노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리장성 같은 것들도 만들었었고. 하지만 일찍 멸망했으니 그 원인은 법가사상에 따른 가혹한 통치와 무리한 대규모 토목공사에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체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빠르게 진나라의 건국부터 그 다음에 진나라의 멸망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한번 보자. 우리가 진나라까지 배웠으니까 이제 하, 상, 주, 그리고 춘추, 전국, 진까지 배웠어. 굉장히 많이 배웠다 벌써, 그지? 여기까지만 가면 중국 끝인데. 그래서 우린 다음 시간에 진나라 다음에 있는 한나라를 배울 거야. 한나라가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한나라의 전성기는 어떤지, 그리고 한나라의 멸망은 어땠는지, 그리고 한나라의 문화는 어땠는지까지 공부를 해볼 거다. 잠깐 쉬고 바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자. 수고했어. 안녕.